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과 운용 비용이 1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본의 올해 전체 방위 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20%에 근접하는 엄청난 액수여서 도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2017년 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상 배치형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6월 이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대체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중단한 이유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지스 어쇼어의 미사일 추진체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발사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서 배치 대상 지역이던 아키타와 야마구치 등 현재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습장이 지상형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후보가 되었지만 일본 정부에서 이 두 지역 주민들에게 지상형 이지스 어쇼어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 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계획을 무산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억 엔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이지스 시스템의 지상 배치 중단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스가 총리 내각으로 바뀐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호위함을 추가 도입하는 안과 요격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민간 상선이나 해상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해 12월에 최종적으로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기로 가기에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지스 어쇼어 계약 취소로 인한 취소 비용을 일본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게 지급해야 하며 여러 가지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서 일본의 국방 예산은 여기저기에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과정을 좀 더 알아보면 앞서 말했듯 일본은 육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 방안으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을 2척 건조하기로 지난해 말에 가기에서 결정했으나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 중지에 관한 귀책 사유가 일본 측에 있다면 미국의 유상군사원조를 토대로 계약 해지에 기인한 비용을 모두 일본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하느냐를 미국 측과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지만 더욱 이상한 일은 일본이 로키드 마틴에게 발주한 이지스 어쇼어는 일본의 계획 중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미사일 방위국은 지난 4월 16일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일본 이지스 어쇼어와 관련한 전투관리 체계 개발 및 레이더 통합의 시험 작업을 위해 6,593만 달러의 계약을 받았으며 로키드 마틴이 일본으로부터 수주한 이지스 어쇼어 관련 누적 계약 금액은 1억 2,453만 달러에 이릅니다. 미 미사일 방위국이 밝히고 있는 일본 이지스 어쇼어에 관련된 전투관리 시스템이란 일본의 마야 호위함에 탑재되어 있는 이지스 시스템인 J7의 파생형인 J7B를 뜻합니다. 참고로 J7은 미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9에 해당합니다. 또한 레이더 통합과 테스트 작업은 일명 옥수수밭의 순양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 시험시설에서 AN/SPY-7과 J7B의 통합 테스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는 일본이 의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용 이지스 어쇼어 관련으로 발주된 J7B와 AN/SPY-7에 대해 미 미사일 방위국은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올해 2월에 밝힌 바 있기 때문에 J7B와 AN/SPY-7을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전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 관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지에 대한 여러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미 미사일 방위국은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조달에 관해 지불한 총액 350억 엔을 바탕으로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 만약 후자가 정답이라면 현재 일본 자민당 국방위원연맹이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N/SPY-6가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장착된다면 현재 테스트 중인 AN/SPY-7과 J7B의 통합 테스트는 그야말로 헛돈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가 가계 결정 후 약 5개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이 중단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본 방위성은 경과 보고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서 일본의 언론에도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 미사일 방위국의 보도 발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해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아사히 신문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이지스 탑재함 두 척 건조에 관한 가계 결정에 앞서 작년 11월 시점에서 이지스 탑재함 두 척 건조에 관한 총 비용을 추산한 내부 문서를 입수해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30년간 운용비를 더한 전체 비용이 거의 1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탑재함 두 척 도입 비용만 4,800억엔에서 5천억엔 이상일 것이라는 추산치만 밝히고 전체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서에서 미국 측과 대형 조선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이지스 탑재함 두 척의 30년간 유지 및 정비 비용이 3,792억엔에서 3,842억엔 플러스 알파로 제시됐습니다. 두 척 도입과 운용 비용을 단순 합산하면 8,592억엔에서 8,842억엔 플러스 알파로 거의 9천억엔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플러스 알파는 추산조차 할 수 없는 숨은 비용이라며 탑재함 두 척의 전체 도입 및 운용 예산이 1조엔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초 도입 계획 단계부터 비용이 계속 불어나 4,500억엔으로 추산됐던 이지스 어쇼어 2기 관련 비용의 2배 수준입니다. 탑재함 운용은 육상용 미사일 요격 장비를 해상에서 전용하는 전례가 없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내부 문서에서 이지스 탑재함의 경우 해상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비 등의 문제로 연간 126일로 기재돼 있다며 24시간 365일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육상형과 비교해 이지스 탑재함의 미사일 방어 기대 효과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비용은 2배나 드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총액을 추산한 내부 문서가 있는데도 이를 공표하지 않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두 척 도입 등을 가계 결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들키면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 다시 어쇼어 문제가 불을 뿜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비용 추산이 없는 채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이지스 탑재함의 총 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체안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다는 점에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며 답변을 피할 뿐이었다고 전하며 방위성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비용에 근거한 냉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여담이지만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 탑재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함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관련된 기술 지원 업무를 맡을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을 다동선으로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다동선 설계와 건조 경험을 쌓은 민간업체에 연구 용역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동선은 일반 선박인 단동선에 비해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다동선함인 인디펜던스함은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4대가 취역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초기형 내척이 퇴역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군함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가량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퇴역은 조기 퇴역 정도가 아니라 초단기 퇴역 수준입니다. 일본이 역대급 망작이라 불리는 인디펜던스급과 같은 다동선함을 왜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전체 모형은 대략 인더펜던스함과 비슷한 선체의 모형에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일본의 언론에 보도되는 일본의 무기 조달 내용을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폐쇄적이어서 앞을 예측할 수 없으며 때문에 어디로 튈지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연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 미국의 인디펜던스급과 같은 돈먹는 하마가 될지 아니면 일본의 해상을 준수하게 방어하는 무기가 될지 주목되지만 지금 일본의 행태로는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